그 한 로스쿨 교수가 어제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법 상고심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선거법 상고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3심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12명의 대법관이 판단을 했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전 일단 이게 궁금했고 두 번째로 또 김앤장 출신의 이제 김앤장에서 일했던 전 변호사를 또 출석을 시켜가지고 또 이거 관련돼서 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뭐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 뭐 김앤장과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긴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서보학 교수가 뭐 시나리오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시나리오대로 했다면 서울 고등법원에서 기일을 한 달 뒤로 변경을 했을까요? 예. 시나리오는 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서보학 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뭐 서보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신속히 나고 재상고되면 재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서 기다리지 않고 대선 전에 선고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근거로 만약에 파기 재판을 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데 일부러 재판을 할 수 있음에도 환송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후보 등록을 유도하고 그리고 나서 대선 직전에 그 유죄 판결을 하면 민주당 후보를 날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게 하자. 예.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창의력이 대단하시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은 대법원의 재상고가 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탄핵해서 대법원의 업무를 마비시키자. 업무를 마비시키자까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탄핵하자. 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탄핵 사유가 1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이 탄핵되면 대법원이 마비가 되고 난리가 납니다. 예. 뭐 구속 피고인, 뭐 살인범, 강간범 다 풀려나야 돼요. 대법원에서 그렇죠. 재판받다가. 네. 그리고 심리불속행은 4달 안에 돼야 돼 하는데 못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제대로 된 판결을 써야 되는데 그 적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막기 위해서 대법관들을 탄핵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탄핵하면 직무 정지된다. 그 부분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참 답답하네요. 듣기만 해도 답답한데 저희 이제 매일신문 막내 기자들이 취재해서 오늘 보도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미리 질문지는 안 드렸던 내용인데 이재명 당선 뒤에 유재명 직무정지 헌법학자 10인의 대답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죄를 경우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 84조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헌법 84조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17년에 국민일보에서 헌법학자 10명 중에 10명을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재판이 계속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들에게 전수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8년 만에 다시 물었는데 그중 3명의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소속 정당이 바뀌니까 답변이 그냥 바뀌어버린 셈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예전 인터뷰가 난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또 뭐 임지병 교수라는 분은 탄핵 이후에 언론 활동을 하지 않는다. 또 이런 식으로 답변을 거절을 했습니다. 언론 활동 안 한다 그랬는데 또 다른 데 인터뷰는 또 하더라고요. 나오시는 거 그런 식으로 저도 잘 많이 활동하시더라고요. 봤습니다. 예. 그런 좀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서부학 교수 같은 경우도 로스쿨 교수가 어제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들도 많이 입장이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또 많이 입장이 좀 갈리고 이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그 교수들이 과연 입장을 이번에도 바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다 또 이제 법원 조직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 이걸 30명이나 아니면 많으면 100명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인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문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법관이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있나요? 일단 대법관의 일이 예. 좀 많긴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전에도 증언하는 것을 찬성하긴 했지만 네. 그걸 갑자기 2배 이상 늘린다? 이거는 부적절하죠.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법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이렇게 입법부에서 맘대로 30명, 100명 이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주요국의 대법관 수는 거의 9명에서 15명 정도예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은 9명, 일본은 15명이고 만약에 100명이 되면 세계에서 제일 대법관이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대법관을 늘린다 해도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갑자기 늘리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서 정치적으로 대법원을 장악하려 한다. 이런 비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원합의체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전원합의체는 20명 정도가 넘으면 실질적인 토론이 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를 하는데 법관이 100명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100명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려면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뜻이 같아야 할지 그럼 이거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데